시장이 갑자기 바뀌었다. 서울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가 최근 들어 눈에 띄게 달라지고 있다. 불과 몇 주 전까지만 해도 현장은 비교적 차분한 긴장 상태였다. 가격이 내려갈 수도 있다는 불안은 있었지만 집주인들은 쉽게 흔들리지 않았다. 조금 더 버텨보자. 굳이 지금 팔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분위기가 눈에 띄게 변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작은 변화였다. 부동산 사무실에 문의 전화가 조금씩 늘어나고 집주인들이 가격을 물어보는 빈도가 많아졌다. 그리고 며칠 뒤 현장에서 이상한 장면이 보이기 시작했다. 예전에는 거의 볼 수 없었던 단어가 다시 등장하기 시작한 것이다. 급매. 그리고 더 강한 표현도 보였다. 초급매. 이 단어가 붙기 시작했다는 것은 단순한 시장 변화가 아니라 심리 변화가 시작됐다는 신호다. 왜냐하면 부동산 시장에서 급매가 등장하는 시점은 항상 비슷하다. 사람들이 더 이상 버티기 어렵다고 느끼기 시작할 때다. 그렇다면 궁금해진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가격을 낮춰서 팔 생각이 없던 집주인들이 왜 갑자기 마음을 바꾸기 시작했을까? 이 변화의 시작점에는 하나의 강력한 정책 신호가 있었다. 그리고 그 신호는 시장의 심리를 단번에 흔들어 놓았다. 이후 상황은 예상보다 빠르게 움직였다. 서울 핵심 지역을 중심으로 조금씩 매물이 나오기 시작했고 그 속도는 생각보다 빨랐다. 특히 많이 오른 지역에서 먼저 변화가 나타났다. 이건 우연일까? 아니면 항상 반복되는 시장의 패턴일까? 이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 현장을 직접 돌아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나의 공통된 느낌이 나온다.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 단순한 가격 문제가 아니라 시장 전체의 공기가 달라졌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변화는 언제나 더 큰 움직임의 시작점이 된다. 하지만 아직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장은 붕괴도 아니고 상승도 아닌 그 중간 어딘가에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생긴다. 지금 나타나는 급매는 진짜 하락의 시작일까? 아니면 일시적인 흔들림일까? 이 질문에 답하려면 조금 더 깊이 들어가야 한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생각보다 훨씬 강력한 하나의 요인이 있다. 다음 장에서는 그 요인이 시장을 어떻게 흔들었는지 본격적으로 따라가 본다. 현장에서 시작된 이상한 변화. 도입부에서 이야기했듯이 최근 서울 부동산 시장은 눈에 보일 정도로 공기가 달라졌다. 이 변화는 뉴스보다 현장에서 먼저 느껴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단순한 문의였다. 요즘 분위기 어떻습니까? 지금 팔아야 할까요? 이런 질문들이 부동산 사무실에 하나둘씩 쌓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집주인들은 쉽게 움직이지 않았다. 대부분의 반응은 비슷했다. 굳이 지금 팔 필요는 없다. 조금 더 지켜보겠다. 즉, 경계는 하고 있었지만 결정을 내릴 정도의 위기감은 아니었다. 그런데 어느 시점부터 현장에서 전혀 다른 장면이 보이기 시작한다. 부동산 사무실 창문에 오랜만에 등장한 문구들. 급매 확보, 급매 다량 보유. 이 문구는 시장이 조용할 때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그런데 이번에는 여러 지역에서 동시에 보이기 시작했다. 특히 사람들이 가장 놀랐던 건 가격이었다. 시세보다 1억 낮춘 매물. 그리고 그보다 더 큰 충격은 그 다음이었다. 1억이 아니라 1억 5천을 낮춘 매물까지 등장하기 시작한 것이다. 여기서 자연스럽게 의문이 생긴다. 정말 그렇게 급한 상황이 된 걸까? 아니면 단순히 일부 집주인만 먼저 움직이기 시작한 걸까? 그 답은 더 충격적인 사례에서 나온다. 서울 핵심 지역 대단지 아파트 인근에서 상상하기 어려운 가격 조정이 나타난다. 시세보다 무려 10억 낮춘 매물. 이건 단순한 가격 협상이 아니라 명확한 신호다. 지금 팔고 싶다. 이 신호는
시장 전체로 빠르게 퍼진다. 마포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나타난다. 조금이라도 더 빨리 팔기 위해 최근 호가보다 5천만 원 낮춰서 내놓겠다는 문의가 눈에 띄게 늘어나기 시작한다. 이 지점에서 시장의 중심이 조금씩 이동한다. 예전에는 사는 사람이 급했다. 지금은 파는 사람이 먼저 움직이기 시작한다. 이건 단순한 변화가 아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이런 장면이 나타나는 순간은 항상 비슷한 패턴을 따른다. 조금 늦게 움직인 사람일수록 더 불리해질 수 있다는 불안이 서서히 퍼지기 시작하는 시점이다. 그리고 이때부터 가장 위험한 심리가 작동한다. 나만 늦는 거 아닐까? 이 생각이 퍼지면 매물은 더 빠르게 늘어난다. 하지만 여기서 또 하나의 질문이 생긴다. 이 움직임이 정말 시장 전체의 흐름일까? 아니면 일부 지역에서만 나타나는 국지적인 변화일까? 그 답을 찾기 위해 숫자를 보기 시작하면 또 다른 장면이 나타난다. 최근 열흘 동안 서울에서 늘어난 매물은 1,600건이 넘는다. 이 수치는 작아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어디에서 늘었느냐다. 가장 많이 오른 지역, 가장 수익이 컸던 지역, 바로 그곳에서 매물이 빠르게 늘어나기 시작했다. 강남 3구, 그리고 한강 벨트. 이건 단순한 우연일까? 아니면 사람들이 가장 먼저 움직이는 지역일까? 이 질문의 답은 생각보다 단순하다. 수익이 큰 곳일수록 결정을 빨리 내릴 이유가 생기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이유는 곧 시장 전체를 흔들게 된다. 그렇다면 집주인들은 왜 갑자기 움직이기 시작한 걸까? 단순히 분위기 때문일까? 아니면 더 강한 이유가 있는 걸까? 이 변화의 중심에는 하나의 결정적인 정책이 있다. 그리고 그 정책은 숫자로 보면 훨씬 더 충격적이다. 양도세 중과 숫자가 시장을 흔든 순간 현장에서 나타난 변화의 중심에는 분위기가 아니라 숫자가 있었다. 집을 팔아 수익이 생기면 내는 세금, 양도소득세. 그 자체는 새로운 제도가 아니다. 문제는 중과다. 다주택자에게는 기본세율에 추가세율이 붙는다. 기본은 645%. 하지만 여기에 2주택자는 20%피, 3주택 이상은 30%피가 더해진다. 이게 실제로 얼마나 큰 차이일까? 예를 들어 10억에 산 집을 15년 뒤 20억에 팔았다고 가정해보자. 수익은 10억. 현재 기준으로는 대략 2억대 중반의 세금을 낸다. 하지만 중과가 부활하면 2주택자는 약 5억대, 3주택자는 6억 후반까지 늘어난다. 같은 수익인데 세금이 2배 이상으로 뛰는 구조다. 여기서 시장의 심리가 갈린다. 지금 팔면 덜 낸다. 나중에 팔면 훨씬 더 낸다. 이 단순한 계산이 사람들을 움직이기 시작하게 만든다. 하지만 더 중요한 질문이 생긴다. 사람들은 정말 세금 때문에 움직이기 시작한 걸까? 아니면 더 큰 흐름을 먼저 느낀 걸까? 버티던 집주인들이 흔들리기 시작한 이유. 부동산 시장은 항상 심리로 움직인다. 그리고 그 심리가 바뀌는 순간은 의외로 조용하게 시작된다. 처음엔 그저 고민이다. 지금 팔아야 하나? 그 다음엔 비교가 시작된다. 다른 사람들은 팔고 있나?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서 결정이 내려진다. 나도 움직여야 하나? 이 흐름이 시작되면 시장에는 한 가지 특징이 나타난다. 가격을 낮춘 매물이 조금씩 늘어난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아진다. 이때 시장은 한 방향으로 쏠리기 시작한다. 하지만 여기서 또 하나의 궁금증이 생긴다. 정말 모든 집주인이 지금 팔려고 하는 걸까? 아니면 아직도 버티는 사람들이 더 많을까? 매물은 늘었는데 거래는 왜 조용할까? 통계상으로 보면 매물은 분명히 늘고 있다. 열흘 사이 1,600건 이상 증가. 특히 강남과 한강 라인에서 증가폭이 더 크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다.
매물은 늘었는데 거래는 폭발하지 않는다. 왜일까? 답은 의외로 단순하다. 지금 시장은 양쪽 모두가 움직이지 않는 상태다. 집주인은 더 떨어지기 전에 팔까? 매수자는 조금만 더 기다리면 더 싸지지 않을까? 서로가 서로를 지켜보는 상황. 이게 바로 눈치 싸움 시장이다. 그리고 이 구간은 항상 오래가지 않는다. 어느 한쪽이 먼저 결정을 내리는 순간 시장도 같이 움직인다. 그렇다면 먼저 움직일 쪽은 어디일까? 매도자와 매수자의 심리 전쟁. 지금 시장은 전쟁 전의 정적과 비슷하다. 겉으로는 조용하다. 하지만 안에서는 계속 계산이 돌아간다. 집주인은 시간이 많지 않다. 세금 시점이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매수자는 시간이 있다. 기다릴수록 선택지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이 구조에서 누가 더 불리할까? 이 질문이 시장 전체의 방향을 결정하게 된다. 하지만 여기엔 또 하나의 변수도 있다. 현실적인 문제다. 팔고 싶어도 못 파는 상황. 거래가 막히는 진짜 이유. 서울은 대부분이 규제 지역이다.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것도 쉽지 않다. 게다가 세입자가 나가야 매매가 가능한 구조도 많다. 그런데 전세 물량도 부족하다. 이 상황이 겹치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 팔고 싶어도 못 판다. 사고 싶어도 못 산다. 시장은 멈춰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또 하나의 질문이 나온다. 이 정체 상태는 언제 깨질까? 진짜 분기점은 아직 오지 않았다.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시점을 말한다. 설 이후. 이유는 단순하다. 가족과 상의하고 결정을 내리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그때부터 추가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보유세까지 강화된다면 차익 실현 움직임은 더 빨라질 수도 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한 가지다. 매물이 늘어난다고 해서 집값이 바로 떨어지진 않는다. 거래가 붙어야 가격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아직 결과가 나온 상태가 아니다. 지금은 변화가 시작된 시점일 뿐이다. 그리고 바로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한 구간일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이때의 선택이 앞으로 몇 년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